이틀 연속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 이틀 동안 글로벌 증시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였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어서 좋지 않고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다가 중국 증시 역시 오늘 다시금 출렁이면서 지금 13개월 내 최저수준 상하이종합지수를 중심으로 보자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위안화 평가 절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도 있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와 관련해서 지난 이틀간의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냐,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15% 이상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이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알려드리죠. 시황센터입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전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2% 약세로 187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역시 0.29% 하락하며 679선에서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최장기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7거래일째인데요.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관 역시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1,30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 외국인이 198억 원, 기관은 4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매출액이 14%, 영업이익은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장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35% 약세로 27,900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쇼박스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 1.57% 강세로 9,06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 손실액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14% 하락하면서 8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영업이익입니다. 25%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현재 4.44% 약세로 81,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실적 발표 예정인 LG화학은 증권가들의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의 하락세입니다. 7.94% 약세로 27만 8천원 기록하고 있네요. 반면 한국전력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의 큰 폭의 상승세 또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 강세로 51,60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장은 굉장히 약세인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게임주들이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930원 기록하고 있고요. 파티게임즈도 6%대, 게임빌과 W게임즈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와 더불어 오늘은 의약품주들도 상승 흐름입니다. 2016년 들어 제약바이오와 의약품주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 의약품주들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보제약도 3%대까지 오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오리엔트바이오 각각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쭉 살펴보고 오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들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거래소 시장의 낙폭이 1.15%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일단 뭐 시장 자체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세를 조금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금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오픈이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약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지수 상으로도 지금 1.2% 하락한 1870포인트 정도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에다가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 특히나 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투신권과 연기금이 함께 매도가 나오면서 동반적인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힘을 잃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금일장이 되면 금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또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런 모습이 트렌드가 좀 이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해외 증시가 어쨌든 이틀 반등을 주고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썩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서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대형주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약간의 불확실성 혹은 투자 심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맞물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오늘 좀 대량의 좀 매도가 나왔었고, 기관들은 꾸준한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주체가 시장을 받쳐주지 못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 좀 줄이려고 하거나 혹은 일단은 조금 감망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더 강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새로운 이슈거리가 없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이 좀 조정세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한 번은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가는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샵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LG 베스트샵은 고객이 사는 집과 전자제품을 함께 연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LG 베스트샵 생활맞춤 컨설팅.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 생활맞춤 컨설팅. LG 베스트샵.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아시아주요 증시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일본이라든지 중국 본토 쪽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증시가 조금이나마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앞서서도 말씀을 들어본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양대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종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지 화면으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보고 계십니다. 1.1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871.66, 코스닥 0.37%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678.86으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고요. 선물 역시 1.4% 하락세 나타나고 있죠. 수급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꽤 많은 규모죠. 외국인 2,066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1,300억 원대 순매도로 양매도가 출회된 가운데 개인만이
3,300억 원대 순매수로 장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외국인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를 했었죠. 570억 원대 순매수를 코스닥 시장 했었는데 오늘은 198억 원대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40억 원대 순매도,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는 1,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키워드로 오늘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코스피는 4분기 실적 시즌 돌입, 그 돌입이 좋진 않았죠. 코스닥 깔딱 고개에서 무릎을 꿇은 코스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키워드 양대 시장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충격이 많았죠. 네, 일단 뭐 시작 자체 예상이 조금 안 좋기도 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자체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 이런 충격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던 것들이 조금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32개 종목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실적 전망치 연초보다 지금 한 6%가량 떨어진 부분으로 지금 대부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더 안 좋다. 그전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예측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불안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니까 이 주가가 금일 같은 경우는 맥을 못 쳤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강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약세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작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이어서 연간 단위로 2016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로 좀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LG 이노텍 같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대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12%, 20 그리고 또 22%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약세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죠. 그동안에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투영이 됐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조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영업이익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좀 밑도는 실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그룹 관련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전기 대부분 동반적으로 좀 약세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강세를 좀 무색할 만큼 금일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관련된 부분들로 있긴 하지만 재고 손실 관련된 부분으로도 실적이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우조선해양 대표적으로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 그리고 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선해운주 내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동안 주가 흐름도 조금 아리송한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메모리 가격 하락에다가 수요 부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연간 단위로 본다라고 했었을 땐 다시 한번 그 전년도의 기록을 조금 갱신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 올해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진다라는 분위기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좀 주가에 투영한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한유화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주가를 좀 바닥권에서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에다가 그 실적
실적 관련된 부분이 대형주들 위주로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장이었다. 우려감 자체가 좀 많이 있었고 대외 변수 바탕으로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자체도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기가 어렵죠. 저가 매수세로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인식 말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또 실적도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조금 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 타진해 볼 수 있는 금융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맞아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물론 말씀해 주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전을 한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실적 발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우울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들 많이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음을 보여줬는데 4분기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전체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네, 일단은 흐름 자체 아직은 지금 대외 변수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작은 악재 그리고 대외 변수들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만큼 중심이 없는 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실적 관련된 우려는 우리가 대외 변수들, 해외 변수 포함한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주가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리스크 자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았었던 것들이 비단 4분기뿐만이 아니고 3분기 그리고 2분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었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투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금일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데다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오히려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심권을 조금씩 높여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 변수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실적까지 안 좋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국면이 지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권을 조금씩 높여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은데 대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아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낙폭 과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한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 깔딱고개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깔딱고개라 그러면 등산을 했을 때 이제 정상 직전에 가장 힘든 구간을 이제 깔딱고개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온 흐름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한 680포인트 혹은 70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를 이번에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주 해외 증시에 조금 더 안 좋게 흐르다 보니까 그 앞에서 조금은 멈칫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다시 한번 기운을 내려고 했었는데, 글쎄요, 기술적 반등이었는지 아니면은 반등 이후에 좀 단기적인 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틀 정도 올라오고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 만약에 어저께까지 해외 증시가 좋은 흐름을 좀 더 이어갔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더 힘을 내면서, 코스닥에 대해서 약간 추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깔딱고개, 결국엔 680포인트대를 돌파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엔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약주들이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성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오늘 중국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들 2017년, 18년도는 2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대 4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대형주도 그렇습니다만 중소형주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졌죠. 근데 연초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업종군들 섹터가 전기차, 제약, 바이오 그리고 OLED 관련된 장비주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좀 무너졌고 또 OLED 관련해서 반도체 OLED 관련된 장비주들도 최근에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계속 차익성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오늘 같이 연동해서 빠지면서 좀 시장을 좀 붙잡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주도주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운을 조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컨텐츠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외로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난주 후반서부터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주 혹은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기업군들이 조금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른 기업군들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컴투스랑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이제 로인이 최근에 카카오하고 M&A가 얘기가 나왔는데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저께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그러면서 제3자 유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원 관련된 기업군들도 새로운 시장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활발하게 M&A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섹터 그리고 지금도 좀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서비스 업체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옥석 가리기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뭐 뷰웍스라든지 뭐 디오, 오스테 임플란트, 뭐 인바디 같은 기업군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주목을 했던 것이 미래컴퍼니가 그 복강경 수술 관련해서 수술 로봇이 상용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군들은 여전히 좀 강하게 흐름이 이어져 온다라는 것이 향후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은 이들 종목군도 더 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이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또 뭐 한참 무너지는 건 아니죠. 오늘도 엄밀히 따지고 본다라면은 셀트리온 좀 조정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발생했습니다만 제약업종군들 그래도 소폭이나마 강세를 띄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여전히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박테리아 간염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다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신약에 대한 기대감 올해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스비디아 같은 경우는 5678 그 도시철도랑 같이 215억 정도 광고 대행 계약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띄었고 또 이제 중국과의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뭐 암살이라든지 내부자라든지 뭐 사도 같은 흥행작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특히 이제 대세 항정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 외전이 2월 달에 좀 개봉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뭐 터널이라든지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중국 업체하고 합작 작품도 하반기에 좀 그 개봉을 앞두면서 중국하고의 그 진출에 대한 효과도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도주 외에도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에 계속 분주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새로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하면 좋을지 더욱더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지난해 저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의 손동현 선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동향 알려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금일 전일 대비 약 -3.9% 정도 하락한 2,9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상해 증시는 오늘 위안화 절하 등으로 인한 자본 유출세가 중국 경기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업체 및 IT 업체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페트로차이나 및 석탄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락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증시 전문가인 후왕위민은 2015년 증시에서 유출된 자본이 2014년에 7배에 달하는 1조 달러라고 밝히면서 상해 종합 증시가 향후 15%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성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인 다이밍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자본 유출 예상 규모가 상당하고 상반기 중에는 주식시장 회복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식 비중을 낮추고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 내부에서는 증시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일본 증시 역시 국제유가가 다시 30달러 이하로 반락하면서 2일간 지속되었던 반등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2.4% 하락하면서 17,080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요. 유가가 어제 1일 5.8% 급락함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그리고 산업 수요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일본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국제유가 수준을 글로벌 경제의 직접적인 바로미터이자 이머징 시장의 둔화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은 특히 일본 증시에 상장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하락을 이어갔으며 원유 탐사 업체인 인펙스사가 3.8% 하락하여서 2015년 6월 이후 약 68억 달러의 시가총액 감소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로는 UFJ 금융과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 소프트뱅크 등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도요타 등 수출주들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증권의 손동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또다시 1,200원대로 올라갔죠. 그 원인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죠. KI선물의 안희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외환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유가 하락과 GDP 성장률 부진으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승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여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신흥국 우려감에 달러 환율은 역외에서 1,200원 선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서울 환시는 전일 대비 5.8원 상승한 1,2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에 발표된 한국 GDP 성장률은 2.6%로 발표되면서 한은에서 예상한 전망치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수준이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이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3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신흥국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으로 인해서 한때는 1,200원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1,202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달러 환율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200원 선으로 올라서며 10원 상승한 1,204.2원에 마감했습니다. 엔화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 우려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17.9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엔원 환율은 1,020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KI선물의 안희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연결을 해보죠. ISIC의 송병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또다시 큰 폭으로 순매도를 한 것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선물시장의 핵심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3.4포인트 하락한 227.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바로 넘어가기 이전에 1900포인트급에서의 매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해외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좀 띄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강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좀 나빠졌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투자들이 오전장까지 해서 선물시장에서 약 4천 계약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5천억이 상회하는 매물층들을 좀 내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 매도폭들은 대거 축소를 시키면서 종가상의 1,600계약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 정도의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담감은 종가상에 많이 덜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탐색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좀 동일한 의견을 낼 수가 있겠고요. 내일까지 같은 의견을 드리겠지만 현 구간대에서 급하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바로 급반전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230포인트대와 232포인트급 하단권에서는 228포인트급 이 큰 박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지수의 230포인트급에 기다리고 있는 매도 매물급들을 얼마나 잘 소화하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개선과 230포인트급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체크하시면서 방향성을 탐색하시는 게 좋겠고, 아직까지의 전략은 중립적인 박스 대응으로 하자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IC의 송병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미국에는 다우존스사가 개발한 다우존스 주가지수. 일본에는 이온게이자 이사가 개발한 니케이 평균지수. 한국에는 한국경제TV가 개발한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가 있습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이 10위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로 종합주가지수보다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1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우량주에 관심 있고 장기 성과를 위한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내일장 투자 비책으로 마무리 전략 세워드립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변수가 아직 너무 많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실적까지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하면서 좋건 나쁘건 일단 불안감 자체, 실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했었을 때 주가의 하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고 개인만 3천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이러한 패턴이 이루어졌었을 때 주가는 향후 조금 조정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 경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더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자체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 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 자체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부터 해서는 조금 더 실적 관련된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조정폭이 많이 컸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만한 시점에 지금 현 시점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기록을 했었던 종목들이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빠지는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들은 안 좋았었던 것들을 주가에 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주가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세가 더 가속화가 되면서 연출이 됐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들 내에서 금일 같은 경우 안 좋은 실적과 함께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 내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심, 의문들이 좀 들면서 불안감이 조금 똑같은 불안감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신저가 그리고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똑같은 하락세를 연출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52주 신저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이 일시적인 실적 악화 소식에 좀 하락했었던 종목들을 잡는 것인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종목 선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기적으로 4분기에 일시적인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연간 단위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 인근 시장이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좋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내에서 많이 실적 때문에 좀 빠졌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서 종목별 선별적인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나온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권에 놓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 마감을 했지만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지수 각각 또 4%, 5%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마감까지 꼭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코스닥 증시 투자 비책은 어떤 걸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은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일한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680포인트대, 690포인트대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좀 첩첩상중이 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달부터 형성됐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끝자락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방향으로 돌파시킬지 아니면 하락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할지 여부는 이번 주 내에 잘하면 결정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힌트는 결국 기존의 주도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이라든지 OLED 관련된 장비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방향성이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코스닥의 하락도 한번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들 종목끼리 지켜준다라면은 그 이후에 새로 좀 키맞추기 전략 아니면은 새로 주도주 성격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때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뭐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필러주들이 좀 관심이 많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띠고 있는데 메디톡스라든지 슈메딕스 같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이슈가 있었는데 의외로 좀 반영 못했던 뭐 로엔 같은 종목군들도 의외로 이번 달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오늘 양대 시장 정리를 해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